속보, 역대급 최악의 협회 행정분노 홍명보 위약금 대충격, 역대급 파장 홍명보 위약금이 이러니 웃을 수밖에 역대급 분노 폭발.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신임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가 무려 22일 만에 뒤늦은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은 과거 10년 전 대표팀 감독 시절의 과오와 최근 선임 특혜 논란에 대하여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와 용서를 구했다. 홍 감독은 차기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제시하며 팬들의 응원을 당부했지만 홍 감독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축구 팬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 취임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 감독은 K리그 울산 HD 감독을 맡고 있던 지난 7일 돌연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축구협회는 13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홍 감독을 정식 선임했다. 그동안 대표팀 감독을 맡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던 홍명보 감독이 돌연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며 말 바꾸기를 한 것에 대하여 축구 팬들은 감독이 신의를 저버리고 시즌 도중 팀을 버리고 떠났다며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축구협회가 다른 감독 후보들과 달리 홍명보 감독에게만 제대로 된 절차나 검증 과정 없이 사실상 감독으로 추대한 것을 놓고 특혜 논란까지 일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에 참여했던 박주호 등 후배 축구인들의 연이은 내부 폭로와 비판, 문체부의 축협감사 결정까지 이어지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축구협회는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되어 특혜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궁색한 논리와 아전 인수식 해석에 치우친 입장문은 오히려 의혹만 더욱 부채질하는 데 그쳤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성난 비판 여론 속에 첫 공식 일정으로 취임 기자회견이 아닌 유럽파 점검을 명분으로 도망치듯 해외 출장을 선택해야 했다. 홍명보 감독은 유럽에서 외국인 코치 후보 면접을 포함해 손흥민, 김민재 등 유럽에서 활약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과 면담을 마치고 25일 귀국했다. 홍 감독이 이날 마침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지 약 3주 만에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 홍 감독은 이날은 기자회견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먼저 반성과 사과를 강조했다. 대표팀 감독 선임 직후 울산 HD 사령탑으로의 마지막 기자회견 당시 나는 버렸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는 자기중심적인 입장에만 도취한 태도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것과 비교하면 한결 조심스러워진 모습이었다. 홍 감독은 국가대표팀 감독 취임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8장 분량의 원고지에 정리한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홍 감독은 지난 5개월간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축구인의 한 명으로서 죄송하다. 큰 성원을 보내드린 울산 팬들에게 특히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 그렇기에 이번 선택이 팬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일어나서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또한 홍 감독은 울산 그리고 K리그 팬 여러분께 깊은 용서를 구하며 어떤 질책과 비난이든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다면서도 지금 한국 축구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도전을 결심했다며 대표팀 감독직 수락이 한국 축구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취임 기자회견.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며 준비해온 8장짜리 원고를 읽고 있다. 이어서 홍 감독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했다. 홍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의 목표에 대하여 최종 예선을 시작하면서 북중미 월드컵 결과를 얘기하는 건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한국 대표팀이 원정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16강이었는데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인의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게 된 이임생 기술이사와의 대화에 대하여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 MIK 프로젝트, 연령별 대표팀 간 연계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하며 대화 후 내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은 나도 대표팀 감독과 전무이사를 해봤고 월드컵과 아시안컵에서 있었던 문제를 보고 내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임생 이사의 말씀에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게 내가 아니어도 더 훌륭한 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표팀 감독직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으로 홍 감독은 많은 기대 속에 팀이 출발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반대로 우려와 비판 속에 출발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 10년 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기대와 박수로 출발했던 기억이 난다. 비판은 감수하면서 나가야 한다.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최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리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즌 중 감독을 사퇴한 모순에 대해서도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것이다. K리그 팬 구성원 모두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하지만 감독 선임에서 정몽규 회장의 개입설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은 2020년 7월에 정몽규 회장이 자신에게 축협 회장직을 제안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홍 감독은 회장직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제안을 거절했던 사실을 설명하며 이번 선임 관련해서는 정 회장과 연락한 적이 없고 이임생 이사와의 대화만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아픈 흑역사로 꼽혔던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됐다. 당시에도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제시한 선수 선발의 원칙을 스스로 깼던 말바꾸기와 박주영 등 자신이 아는 선수들만 중용한다는 의리축구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홍 감독은 당시 대표팀 감독직에 불명예스럽게 사임한 이후 브라질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거론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홍명보 감독은 당시의 경험을 실패로 규정하며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10년 전에는 실패했다. 아는 선수들만 뽑아서 쓰는 인맥 축구 얘기도 들었다. 인정한다라고 밝히며 그 당시에는 K리그의 단편적인 선수들만 뽑다 보니 팀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이름값은 없어도 팀에 도움이 될 선수들을 잘 몰랐다. 경기력이 좋다는 선수들만 대표팀에 뽑았다가 경기력이 나쁠 때는 힘을 받지 못했다며 본인의 과오를 되돌아봤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취임 기자회견.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동안 K리그에서 3년 반 동안 생활했고 각 팀 주요 선수들, 대체하는 선수들 리스트도 있다. 팀에 헌신할 수 있는 선수,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게 10년 전과 차이라며 본인이 지도자로서 한층 경험이 쌓이고 성숙해졌다는 어필도 덧붙였다. 세간에 알려진 카리스마 감독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선수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한 홍 감독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딱딱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수평적인 거 좋아한다. 카리스마는 하나의 특징이지 저의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는다. 울산을 비롯하여 지도자 생활하면서 수평적인 분위기를 꾸준히 반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감독은 다만 우리는 팀 스포츠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팀이다. 팀에는 문화, 정신,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대표팀의 주인은 팬들이다. 나 역시 이 팀에 잠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모든 구성원들이 팀을 위한 공통된 희생과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 감독은 수평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감독은 대부분의 리스크는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감독으로서 대표팀 내 핵심적인 내용을 대화로 공유할 생각이다라고 선수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홍 감독은 손흥민의 주장 재신임, 외국인 코치의 영입과 철저한 역할 분담, 국가대표 선수 선발의 유연성과 개방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홍명보 호위기를 이끌어 나갈 청사진을 밝혔다. 홍 감독은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축구대표팀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것뿐이다.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며 팬들의 성원을 당부했다.